골키퍼와 골키퍼의 대결. 갑니다. 슛! 막아냈어요. 박정효. 경기 종료. 양주시민축구단이 전북현대 모터스를 꺾는 자이언트 킬링을 보여줍니다. 양주가 승부차기 끝에 전북을 이기면서 엄청난 이변을 보여줍니다. 양주시민축구단이 사실상 해체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2024년 K3 리그에서 K4 리그로 강등된 이후 내년도 예산마저 전액 삭감됐기 때문인데요. 현재로서는 운영비 부족으로 내년도 K4 리그 참가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이렇게 되면 양주시민축구단은 창단 16년 만에 문을 닫게 됩니다. So what are you waiting for? So what are you left out in the dark here? Oh, I wish that I knew, but we both know I'm not good at reading signs. All those things we've been through, I guess they weren't enough to keep us alive. So what are you waiting for? 경기도 양주에 위치한 양주시민축구단의 홈구장 고덕체육공원. 다음 경기 안내가 있어야 할 안내판에는 먼지만이 가득 쌓여 있습니다. 홈 경기마다 시민들로 가득 찼던 고덕체육공원 경기장은 주인을 잃은 채 방치되어 있습니다. 2024년 K4 리그 참가가 무산된 후 현재 독립구단으로 간신히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양주시민축구단. 양주 토박이이자 양주시민축구단의 권성옥 단장은 그때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고 합니다. 선조님께서 여기서 한 450년 전부터 뿌리박고 산 토박이 안동근 씨 여기서 계속 살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리그에 참가하지 못하는 양주시민축구단. 대체 어디서부터 어떤 것이 잘못되었던 것일까요? 제일 첫째는 축구인들이 잘못이 컸겠죠. 지금 잘 이끌어갔으면 이런 상태로 오지 않았을 텐데, 그렇다고 해서 전 집행부들을 제가 폄하하는 얘기를 하는 것은 옳지 않고, 제 생각에는 시장님 의지와 시의원들의 그런 의지가 전에 했었던 축구인들의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다 보니까 지금은 잘하고 있는데, 정말 맑고 깨끗하게 잘 운영하고 있는데, 옛날 일만 가지고 자꾸 지적을 하고 그러는 게 좀 안타깝고 참 그렇습니다. 권 단장은 시장의 건의로 양주시민축구단의 이사에 선임되었습니다. 시장님하고 비공식 석상에서 식사 도중에 이사에 참여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제의를 받아서 이사로 들어오게 됐고, 예산 문제로 일부 시의원들이 예산 안 준다 하는 그 말 때문에 스트레스 때문에 그런지 사직서를 내고 단장이 나가는 바람에 제가 그 이사들 중에서 제일 연장자다 보니까 그걸 제가 껴안게 됐어요. 물론 그때 당시도 이제 저도 후회되는 게 그냥 다 때려치고 나도 관뒀을 걸. 내가 이러한 힘든 고난을 하지 않고 내 건강이나 챙기면서 이렇게 지내면 좋았을 텐데, 이런 후회도 하지만 이왕 이렇게 이루어진 거 뭔가 좀 반듯하게 만들어야 되겠다는 일부 의사들, 이사님들과 국장이나 감독이나 의지가 뭉쳐서 지금 이렇게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양주시민축구단의 김동일 사무국장 역시
미래가 보이지 않는 팀을 살려보고자 어떻게든 노력하고 있는 사람 중 하나입니다. 제가 어찌됐든 사무국장을 맡은 게 2023년 1월 1일부터 해서 지금까지거든요. 그러니까 1년여 정도인데 2007년부터 해서 축구협회에서 운영을 좀 주로 했었고요. 2023년에 이게 저희가 사단법인으로 독립돼서 운영을 해왔던 것이었기 때문에 그 전에 방만하게 운영됐던 어떤 그 도덕적 해이라고 할까요? 그 부분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보고 있고요. 이거 사무국이나 좀 전문가들이 좀 있어서 그 전문적인 행정을 좀 봤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가장 컸다라고 보죠. 대한축구협회의 바뀐 규정에 따라 모든 K3, K4 팀은 독립법인의 형태를 가져야만 리그에 정상적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규정에 따라 매년 8천만 원의 벌금을 내야만 합니다. 2018년부터 양주시민축구단에 몸담고 있는 오희성 감독은 팀이 몰락하는 과정을 눈으로 모두 지켜본 장본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양주시민축구단 독립팀 감독을 맡고 있는 오희성입니다. 저는 2018년도에 수석 코치로 들어왔다가 2021년도까지 코치 생활을 하고 22년도에 사무차장, 2023년도에 사무차장하고 2024년도에 지금 독립팀 감독을 맡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 제가 우리 국장님이 제2에서 차장으로 행정직으로 들어와가지고 1년을 일을 했어요. 1년을 일을 하면서 시작할 때 예산이 5억을 받았거든요. 예산 5억 받았는데 K3 등록 규정에 최소 2천만 원에 20명의 연봉 선수를 보장을 해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어요. 그러면 2천만 원씩 20명만 잡아도 4억인데 시에서는 5억을 내려주고 알아서 운영해라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좀 시작부터 난관이죠. 그러니까 2023년 시작부터 새로 출범하는 집행부가 다 바뀌면서 새로 출범하는 시작부터가 꼬였던 거죠. 대한축구협회에서 K3, K4 팀한테 독립법인을 만들려고 3년 전, 4년 전부터 유예기간을 계속 줬어요. 그 유예기간 마무리가 2023년 6월 30일까지였고 그 독립법인을 만들지 않으면 매년 8천만 원의 벌금을 물게 되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원래 2023년에 못 만들었는데 시작을 할 때 만들지 못했죠. 그래서 처음에 5억 예산에 8천만 원을 벌금을 냈어요. 그럼 4억 2천에 선수단 연봉 4억을 쓰면 2천만 원밖에 남지 않는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그 8천만 원을 다시 회수하고자 부임하자마자 저희가 경기 운영도 되고 선수 지원도 해야 되고 뭐 이런 저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포커스는 오로지 그 8천만 원을 회수하기 위해서 사단법인이 만드는데 좀 중점이 가 있었죠. 8천만 원을 회수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그 전에 있던 분들이 3년 4년간 유예를 줬어도 한 번 하지는 못했던 걸 저희는 6개월 만에 했거든요. 그러면서 물론 집중을 이쪽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은 잘못된 점이거나 미스 나는 부분도 있었겠죠. 근데 이제 밖에서 말씀하시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런 부분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8천만 원을 회수하고자 법인도 만들었고, 그래서 이제 그 8천만 원을 예산으로 다시 쓰려고 했더니 시에서는 니네 이제 사단법인 독립법인이지 않느냐, 니네가 자금을 조달해야지. 또 이제 앞뒤가 바뀌어버린 거죠. 규정을 맞추기 위해 부단히 노력한 양주시민축구단 사무국. 그러나 어렵게 규정을 충족한 양주시민축구단은 양주시로부터 버림받는 결과를 맞이합니다. 일단 예산이 저희가 K4를 사실은 5억 갖고 예산을 책정이 돼서 그거 갖고 운영을 했었거든요. 일단 저희가 6월 30일 날 사단법인으로 설립이 됐는데, 근데 그 이후에 예산 측정이 안 된다라는 걸 듣고 시에서 그부터 이제 선수단이 급여가 밀리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약간 좀 쎄한 기분이 들었고요. 그게 2023년 7월 정도 됐죠. 6월 이후에 제 급여까지도 반납을 하면서까지 운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게 운영을 했었죠. 그전에는 법인이 아니었고 양주시장님의 재정지원 확인서가 축구협회에 들어갔고, 이젠 법인이 되는 순간 이제 그런 약간 그런 기류로 흘러가더라고요.
그러면 시에서 당장 저희가 스폰서도 못 구하고 시간이 있더라도 K3, K4 팀이 스폰서 구하는 건 힘들지 않습니까? 갑자기 어디서 예산을 끌어와서 2, 3억이라는 돈을 알아서 조달을 해라. 그러니까 진짜 청천벽력이 좀 막막할 수밖에 없죠. 그래도 우여곡절 끝에 그러면 안 된다. 선수들 임금이 밀리면 어쨌든 양주시민축구단의 법인도 법인이지만은 시장님의 명예는 이거 해야 된다. 그래서 1차 추경에는 안 나오고 2차 추경에 급여가 밀리고 나서 2차 추경이 내어가지고 작년 2023년도는 뭐 돈 문제 없이 해결을 하긴 했습니다. 현 사무국 인원들이 실무를 잡았을 때는 이미 너무 늦었던 시점. 이미 돌아선 시의 마음을 돌리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선수단은 미리 어찌됐든 저희가 내년도 2024년도 준비를 했었기 때문에 선수단을 미리 뽑아놨던 상황이었었고요. 근데 이제 2024년도 예산이 안 나온다라는 얘기를 듣고 나서 더 이상 운영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 선수단은 그냥 해산 조치를 할 수 있는 방안밖에 없었고, 저희 또한 이 그 라이센스 가지고 있는 이 양주 시민 구단을 기업에서 스폰을 해주게 된다라고 하면 그쪽에 매각 조치를 취해봤었죠. 근데 그것도 마땅하지 않아서 무산이 됐었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올해부터 예산이 안 나오는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저희가 독립구단으로 부득이하게 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거를 2023년에 끝나자마자 못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으면 저희도 이렇게까지는 안 왔을 거예요. 선수단 내년 선수도 뽑지도 않았을 테고, 시에서 우리는 내년에 내려줄 계획이 없습니다라고 했으면 준비를 안 했을 겁니다, 아마. 근데 우리 국장님한테 통해서 내년 어떻게 하실 건지 예산서 올려라, 뭐 어떻게 할 건지 뭐 이런저런 절차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한간에는 예산을 안 내려주겠다는 얘기도 있었지만은 시에서 그렇게 공문 같은 거 보내라 이렇게 하니 그래도 없애지는 않을 것 같구나 하고 진행을 했는데, 뜬금없이 예산 심의하는 날 시민축구단 예산, 그러니까 영원 통과가 안 됐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구단의 정상화를 위한 사무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예산 영원이라는 결과를 안게 된 양주시민축구단. 결국 그들은 2024년 리그에 참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예산이 이게 본회의에도 못 올라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 예산 그게. 그러니까 아예 뭐 예산 가결이고 부결이고조차도 없는 거죠. 기숙사에서 얘기를 했죠. 모여가지고 이제 예산이 안 나왔으니 이제 해체를 해야 되겠다. 다른데 좋은데 갈 곳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가야 되겠다는 그런 취지로, 뭐 예산이 안 나왔으니 어떻게 방법이 없으니 여러분을 뽑았지만 이제 해체를 해야 되겠다는 뭐 그런 취지죠. 물론 그 일부 선수들은 불편한 언사도 있었지만은 단장으로서 스스로 내가 받아들이고 해야 할 문제지, 그걸 가지고 그 선수들한테 내가 기분 나쁜 소리를 거기서 할 수도 없고, 그냥 그 중간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시에서 추경 예산을 안 내려준다 하고 5억 갖고 해결을 하라고 했을 때 저희는 어떻게 하냐, 할 수 없다. 그런데 중간에 다른 세력들이 있었어요. 자기네들이 예산을 스폰을 받아올 테니 우리가 원하는 감독을 세우고 지금의 국장이나 지금 차장을 내보내면 우리가 그걸 하겠다. 그때 당시 박재홍 감독, 황윤상 코치 두 분이 재정 어려운 거 알고 무급으로 6개월간 지도를 하셨거든요. 대신 이거라도 깎아야 선수들 거라도 나올 것 같다. 그래서 두 분이 무급으로 하신 거거든요. 제가 꼭 한마디 하고 싶은 게, 축구인의 적은 축구인인 것 같아요, 지금. 제가 겪어본 바로는 지금 현재로서.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사무국 직원들에게 리그 참가가 좌절된 그때의 심경을 물어봤습니다. 솔직히 절망스럽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일단은 사람인지라 이 구단도 구단이지만 제 개인적인 가족 문제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제일 힘들었죠. 뭐 머릿속이 하얗죠.
가슴이 벅차오르고 죄송합니다. 이거 인터뷰 분하고 정말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나. 시장이 좀 맡아달라고 하고 잘 이끌어 주십시오 했는데 취임하고 몇 개월 지나지도 않아서 이제 해체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얘기도 듣고 하도 시의원들하고 여러 사람들이 해체하라고 하니 관두겠습니다 하고 그런 통보를 받았을 때 정말 창피하고 자존심 상하고 내가 왜 이 나이 먹고 여기서 이렇게 커가지고 이런 고난을 받나. 참 참담한 심정이었죠. 그러니까 노력은 나름대로 노력 많이 했는데 좀 노력한 거에 비해서 좀 억울하기도 하고 좀 씁쓸하다라고 할까요? 절망밖에 보이지 않는 지금이지만 그들은 여전히 리그 참가에 대한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선수들이 여기 이 힘든 구단에 와서 노력하는 것들, 고생하는 것들을 제가 많이 봐왔어요. 그래서 그런 선수들을 챙겨주지 못한다라는 거에 대해서도 저 또한 사무국장으로서 좀 책임을 통감했고, 사무국 일 쪽에서는 열일 제쳐두고 먼저 와서 물론 보수가 생기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지금 운영할 내년도에 어찌됐든 한번 리그 참가할 수 있게끔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단장님 이하 국장님 이사님들 하는 노력, 그리고 제가 하고 있는 노력, 그리고 선수들이 운동장에서 흘리는 땀, 이 땀으로 인해서 그들의 삶이 좀 바뀌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정해진 삶이 아니라. 근데 어떻게 보면 정해진 삶이거든요. 예산이 안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정해진 삶인데 연말이 지나서 웃을 수도 있고 울 수도 있지만 노력 여하에 따라서 우리가 인정할 수, 그 결과에 대해서 인정할 수 있게끔 돼야지. 스포츠가 승부가 정해져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느끼고 있는 벽은 정해진 승부에 노력만 하고 있다. 생각이 많이 들어요. 큰 거는 저희가 내년도에 K4 리그에 다시 참가할 수 있는 게 그게 가장 큰 성과겠죠. 그래서 저희가 사단법인 만들고 나서 사실은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저희가 첫 발도 내딛지 못했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이사님들한테도 그렇고. 저희가 어느 정도 한 발만 뛸 수 있게끔만 좀 해주면 나머지는 제가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여기 우리 사무국도 그렇고 단장님이야 이사님들하고 같이 한번 만들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나아가서는 이런 것들이 저희가 K리그로 진출할 수도 있는 그런 교도부도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저는 크게 같은 목표를 삼고 있어요. 선택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보신다면 정해진 삶이 아니라 그들의 노력에 따라서 변할 수 있는 삶으로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제 바람입니다.